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금 및 예산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운용함과 동시에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조회하는 그러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자금관리 메뉴에서 자금 계획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고정자금을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정자금 등록 중에서 통신요금 보시면은 국민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금융거래처에서 기초정보 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금융거래처를 보시면 옆에 고정자금을 추가로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관리에서 금융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우리가 국민은행 보통하고 우리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에서 이렇게 4개를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국민은행에서 기본 말고 옆에 고정자금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성공가구 31일에 통신요금이 70만 원씩 빠져나간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 회계관리에서 자금관리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 고정자금이라는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고정자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방금 입력했던 31일 통신요금 일반경비로 국민은행 보통에서 70만 원씩 빠져나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등록한 거 맞겠죠? 자, 종료 버튼 누르고 자금 반영 버튼 한번 클릭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우측 상단에 과목 등록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지출 계획에 보시면은요, 임차료하고 광고 선전비, 그리고 여비교통비, 이 3개를 사전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자금 반영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 자금 계획에 반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1월 달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입력하신 기간으로 고정자금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누르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여비교통비, 광고 선전비, 임차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정자금이 등록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음의 수치와 반제 등록하기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방금 입력했던 자금계획 카렌다가 뭔지 궁금하실까봐 한번 우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렌다는 뭐죠? 달력이죠? 즉, 일자별 자금계획에 입력한 내용들이 자금계획 카렌다 화면에서 이렇게 달력 형태의 화면으로 한눈에 조회가 가능한 모듈이기 때문에 이 메뉴는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실전에 많이 활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현황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금 현황은 자금 관련 계정 과목의 증감 잔액을 총괄하여 표시함으로써 조회 시점에 자금 내역 그리고 가용 자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일일 자금 계획도 이렇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어음의 수치와 반제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5일에 고림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어떻게 됐다? 만기가 되어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입금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한번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표 입력이 전표 장부관리, 전표 입력. 몇 월 며칠? 3월 5일입니다. 자, 선생님이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밑으로 칸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고림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어음이라는 건 받으러음이 되겠죠? 차변에 있던 받으러음이 만기가 돼서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변이라고 적은 다음에 코드 번호에 받으러음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고림가구고요. 금액은 5천만 원. 자, 그러면은 만기일은 2021년 3월 5일이고요. 만기 결제가 됐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서 받으러음을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받으러음. 자, 그러면은 바로 받으러음 반제 처리라는 화면이 뜹니다. 뜨면은 내가 받았던 어음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와서 클릭을 하니까 바로 5천만 원짜리 어음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사전에 입력을 해서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받으러음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천만 원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어서 어디로 입금됐냐?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당좌 예금에서 똑같은 동일 금액으로 5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대변에다가 원래 차변에 있던 받으러음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대변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놓고 받으러음 치면은 방금 보셨던 받으러음에 관련된 화면이 나타나면은 해당하는 어음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0일에 고림가구의 외상매출금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여기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7월 20일이니까 자, 7월 20일자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품위내역은 외상매출금 회수라고 적어두시고요. 내가 그 외상매출금이 원래 차변에 있거든요. 내가 상품을 매출했을 때 상대방이 외상으로 하면은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을 것인데 그 외상매출금의 일부분을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 그만큼 감소가 됐다. 즉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차변에는 뭘로 받았냐?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림가구하고 5천만 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만기일하고 발행일을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밑에 빈칸을 딱 클릭을 하셔야만 여기에 기표번호가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반드시 여기 밑에 빈칸 클릭해서 기표번호 나타나게끔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음을 등록한다. 지급어음을 등록하래요. 수령일은 2021년 3월 2일. 어음 종류는 어음. 우리은행 당좌고요. 시작 어음 번호는 가바 010-43-6501. 10장입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등록은 어디서 하냐? 자, 메뉴를 보시면은요. 그 자금관리에서요. 지급어음 명세서라고 있어요. 이 지급어음 명세서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어음 명세서는 현재 보유 중인 지급어음하고 정리된 지급어음 모두를 상태별로 상세하게 나타내어 관리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자, 우측 상단에 어음을 먼저 등록하는 메뉴가 있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수령일자를 먼저 클릭을 하시면 돼요. 2021년 3월 2일로 클릭해 주시고요. 어음 종류는 어음이라고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미리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당좌니까 여기에서 우리은행 당좌 클릭해 주시고 시작 어음 번호가 앞에 한글 가바였죠? 가바. 그리고 여기 뒤에 필드에다가 010-43-6501 10장 해서 등록 버튼 누르면은요. 그 끝번호가 1번으로 시작해서 10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어음이 10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음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급어음은 어디다가 등록한다? 자금관리에 있는 지급어음 명세서에서 우측 상단에 어음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3일자 보도록 할게요. 재무팀은 주식회사 역북묵재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어음을 발행하여 변제하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매입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으니까 언젠간 줘야 될 돈이죠. 그 돈을 내가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그 어음은 어떤 어음이냐? 내가 방금 지급어음을 등록했던 가바 010-43-6501이라는 그 첫 번째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줬기 때문에 7월 3일자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17월 3일자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표 입력 가리키고요. 7월 3일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품위는 외상매입금 어음 변제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차변해 줘야 되겠죠? 원래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었는데 이게 변제했으니까 차변으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급어음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 하고요. 만기일은 2021년 언제요? 10월 3일자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지급어음으로 입력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선생님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급어음이라고 해놓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어음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음을 아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어음을 입력하고 만기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입력이 될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일자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북목제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 어음을 회수했대요. 어음을 회수하고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라고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급한 겁니다. 제가 10월 1일자 거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며칠자? 1일자. 자, 내가 지급을 했으니까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어야 되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급한 게 어음이 만기가 돼서 어음을 회수한 거니까요. 차변에 지급어음 적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거 또 만기라고 여기 결제 부분 적고 이렇게 밑에 빈칸 누르면은 기표번호가 생겨나면서 또 자동으로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은 그냥 뭐 제가 빨리 말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차변이라고 적고요. 여기다가 지급어음이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지급어음 반제 처리가 뜹니다. 그럼 만기일자 주어진 내용 보고 조회하면은 해당되는 어음이 나오니까 클릭하고 처리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제 처리 화면이 뜨면 거기서 해당되는 거 체크하고 처리 버튼만 눌러주면 간단하니까요. 크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예산 통제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부터 결의 부서별로 예산 통제를 하고자 한다.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가 여기 없죠? 여기 없기 때문에 로그아웃해서 권한이 가장 많은 양창위로 로그인을 합니다. 양창위로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시스템 관리에서 회사 등록 정보,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뭘 하냐? 결의 부서별로 예산 통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넘버 20번에 보면은 0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의 부서 바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이나 2번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걸 0번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로그아웃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손공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산 신청 입력하기. 자, 주식회사 성공가구의 부서별 신청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재무팀은 1년 동안 복리후생비는 100만 원, 여비교통비는 7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별로 예산 과목을 신청하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회계관리, 그 다음에 예산관리, 예산 신청 입력. 자, 재무팀 조회 버튼 누른다. 개정 과목이 아까 뭐였죠? 복리후생비였죠?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라고 치고요. 자, 판관비 800번대 가리키고 조회 버튼.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 신청하니까 100이라고 쭉 신청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비교통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판관비니까 800번대. 조회 버튼. 여비교통비도 70만 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입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 그룹을 등록하고 이렇게
반영하시오. 편성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산 편성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별로 그 복리후생비는 100만 원, 여비교통비는 70만 원, 재무팀에서 그렇게 신청했잖아요. 그렇게 신청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팀에서 복리후생비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복리후생비가 신청한 게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료 복사를 누르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단기 편성이 100만 원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비교통비 클릭을 하고요. 조회 버튼 눌러서 단기 신청이 이만큼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밑에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 복사를 누르면은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한 거를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은 신청이고요. 편성은 편성이니까 편성 모듈에서 복사를 눌러서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조정 입력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성된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변수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되겠죠? 자, 조정이 되면은 그 조정된 예산을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액만 바뀌면은요, 추경 예산이라고 하고요. 금액도 바뀌고 계정 과목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면은 그거는 예산 전용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가구에 8월에 편성된 재무팀 복리후생비 예산 중에서 20만 원을 기부금 예산 전용으로 바꾸시오라고 했습니다. 금액만 바뀌면은 선생님이 추경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부금이라는 예산 전용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모듈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산 조정 입력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버튼 계정 과목을 어떤 걸로? 복리후생비로 우선 검색을 해야 되겠죠. 복리. 자, 그리고 밑에 조정일자 8월 1일에 해서 예산 전용, 여기 보면은 코드도 보면은요, 여기 추경하고 예산 전용이 있을 거예요. 예산 전용하고 20만 원을 사원 봉사활동으로 한다. 기부금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한 칸만 만들어 주시면은요, 바로 예산 조정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부서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자, 신청을 하면은 내가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조정이 필요하면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관련된 것도 ERP 시스템에서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